발끝으로 세상을 표현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늘 박수를 받던 이탈리아의 수석 발레리나 엘레나 로마노. 그녀가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제 더는 춤출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요. 지친 마음을 안고 도착한 서울 한강에서 그녀는 정말 이상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용한 강변에 서 있는 작은 커피트럭, 그 안에서 커피를 만들던 남자 정우. 그가 만든 라떼 위에는 이름도 묻지 않았던 그녀의 발레 슈즈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제 무대를 처음으로 마음으로 바라봐준 사람이에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사랑. 무대 밖에서 피어난 진짜 감정 이야기.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로마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발레리나로 살아온 지 어느덧 15해가 지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대라는 공간은 제게 집이자 전부였고 사람들은 늘 엘레나는 타고난 무용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로마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라는 자리까지 올라섰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대 위에서조차 마음이 춤을 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공연이 끝나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지던 그날 커튼콜을 받으며 관객들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일같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하는 일이 저를 점점 지치게 했죠. 마치 살아있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대 밖의 제 모습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저 역시 언제부턴가 제 자신에게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신과 주치의는 탈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탈수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긴 휴가를 권유받았고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몇 주간의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택하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저에게 오랜 친구 카를로타가 이렇게 말했죠. 엘레나, 한국에 다녀와봐. 너처럼 예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조언에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낯설기에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열흘 후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고요한 긴장감이 감도는 도시였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질서와 정중함,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정성 같은 게 있었어요. 로마에서 보던 즉흥성과는 정반대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해진 관광 코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경복궁에서는 기와지붕의 곡선이 발레리나의 포즈처럼 아름답게 느껴졌고 북촌 한옥마을에선 한 채 한 채가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쉬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제 마음에도 여유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쯤 저는 압구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뚝섬 유원지역에 내렸습니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넓은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말에 무작정 나선 길이었죠.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또 걷다 보면 어딘가로 끌려가듯 마음이 움직이곤 하니까요. 강바람은 선선했고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커플과 가족들, 그리고 잔디밭 위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멀리서 작은 커피 트럭이 보였습니다. 색은 바랜 듯한 민트색 창틀엔 말린 꽃다발 몇 개가 걸려 있었고 메뉴판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일회용 컵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귀여워서 호기심이 생겼고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제 한국어 발음이 어색했는지 트럭 안에서 커피를 만들던 남자가 고개를 들고 살짝 웃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셨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되묻자 그는 대답 대신 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말투랑 억양이요. 그리고 발끝에 딱 붙어있는 그 가벼운 긴장감. 무대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서요. 그 말의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던 걸 낯선 이가 알아봤다는 놀라움 때문이었죠. 받아든 라떼 위를 보니 커피 표면엔 발레 슈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실수라기엔 너무 정교했고 의미를 담았다고 느껴질 만큼 섬세했어요. 저는 숨을 삼킨 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걸 왜 그리셨어요? 그는 조용히 커피 머신의 스팀을 잠그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이 근처 잔디밭에서 스트레칭 하시는 거 봤어요. 발끝이 무척 아름다워서요.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제 움직임을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춤을 추지 않았던 시간, 그걸 누군가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그 말 밖엔 할 수가 없었어요. 잔을 꼭 쥐고 입에 가져갔을 땐 이미 라떼의 향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작은 로스터리에서 커피를 배운 후 지금은 이 트럭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라떼아트를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짧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이 그림 한 장에 담아보는 거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듯 앉아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감정을 담아 무언가를 그려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낯선 도시, 낯선 강변, 낯선 커피트럭.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제게 가장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11시에 한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우의 라떼 위에서 제 마음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할 정도로 한강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우가 내어주는 그 라떼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라떼 위에 그림이 보고 싶어졌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김없이 강변을 걸었고 트럭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막 커피를 준비하고 있던 정우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그 인사에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론 마치 기다려졌다는 말처럼 들려서 마음이 괜히 따뜻해졌습니다. 라떼를 주문하고 그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무용수가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유려했고 커피 위에 스팀 밀크를 붓는 장면은 제가 무대 위에서 느꼈던 집중과 그리 다르지 않았어요. 그림은 오늘도 그리시나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대로 라떼 표면엔 발레 슈즈가 아닌 포행트 동작을 하고 있는 발레리나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어요. 익숙한 동작이지만 그게 커피 위에 담겨 있으니 너무 낯설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무대 위 포즈가 그대로 살아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건 제가 어제 했던 동작이잖아요. 맞아요. 강변에서 잠깐 연습하셨던 거. 어깨를 돌리는 각도가 너무 인상 깊어서요. 그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무대 밖에 제가 보여주는 아주 작은 동작 하나까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발레는 늘 평가받는 예술이었고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 움직임의 가치가 정해졌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어떤 기준 없이도 제가 움직이는 순간을 기억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 씨는 무용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어머니가 화가셨어요. 사람의 동작을 그리는 걸 좋아하셨죠. 그 영향인지 전 늘 움직이는 걸 눈으로 그리곤 해요.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매일 같이 1시간 남짓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정우가 그린 라떼아트를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정우는 저에게 한국의 커피 문화, 원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결국 커피라는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줄 수 있는 작은 따뜻함, 그걸 직접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할 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하고요. 그즈음 저는 다시 발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강 인근의 조용한 스튜디오를 빌려 오전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기본기를 다듬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를 정오의 커피로 시작하면 몸이 훨씬 가볍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채워져야 몸이 움직인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커피와 함께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안에는 엽서 크기의 종이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발끝이 닿는 모든 순간이 예술입니다. 그 글귀 아래엔 발레리나가 강 위에서 점프를 하는 모습을 그린 수채화가 있었고요. 정우가 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엷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수채화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는 순간 제 심장은 예전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의 박수 소리가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제 감정을 되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사랑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려고 했는데요. 정말요? 네. 엘레나 씨는 무대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 말에 저는 정우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몸으로 연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내 안에 남긴 온기로 기억돼요. 커피처럼요. 따뜻하고 향기롭고 잊히지 않는 감정.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저는 무의식적으로 강변에 홀로 서서 포인트 동작을 취했습니다. 정우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순간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를 바라듯 그렇게 천천히 팔을 들고 발끝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무대 밖에서의 제가 누군가에게 온전한 예술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춤이 아닐까 하고요. 그때 정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그 동작 오늘 커피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진짜 사랑을 담아주세요. 사람은 익숙함에 기대다 보면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우와 나누는 이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꽤 오래 계속될 거라고요. 하지만 삶은 늘 그런 착각을 가장 무너뜨릴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몸이 좀 무겁게 느껴졌지만 정우의 라떼를 마시면 언제나처럼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한강으로 향했죠. 트럭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정우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손끝이 망설이는 듯 보였고 눈빛은 평소보다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우 씨.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그는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라떼를 건네받았고 습관처럼 커피 표면을 들여다봤는데 그날의 컵 위엔 아무런 그림도 없었습니다. 하얀 거품 위에 남겨진 건 그저 흔한 회오리 무늬뿐이었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물었다가 그가 대답해야 할 이유까지 만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오늘의 라떼는 어쩐지 익숙한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맛을 거부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잠시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네, 물론이죠. 저랑 어디 좀 같이 가보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담긴 망설임을 본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처음으로 커피트럭이 아닌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서울 북쪽에 위치한 작은 산책로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은 조용했고 낙엽이 겹겹이 쌓여있는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여기 어머니와 자주 오던 곳이에요. 정우가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고,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라떼아트를 보여드렸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우에게 사람의 마음은 눈보다 손끝으로 먼저 느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왜 요즘 정우의 라떼에서 그림이 사라졌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의 손끝이 지쳐 있다는 걸요. 정우 씨, 요즘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씨, 사실 며칠 전 로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라떼아트를 보고 무용단 홍보 포스터 작업을 제안하셨대요. 혹시 제 라떼아트를 SNS에 게시하셨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라떼아트에 감동받아 올린 작은 글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 포스터가 실리는 공연의 주인공으로 엘레나 씨를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도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로마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그건 사실 언제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일이었죠. 이곳에서의 시간은 휴식이었고 언젠가는 끝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이 시간을 잠시의 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엘레나 씨, 그럼 가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에게 처음 들었을 뿐더러 아직 마음의 준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제 감정이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와 나누는 매일의 대화, 커피 위의 감정, 서로가 알아주는 눈빛. 그것들이 우정 이상의 의미가 되어버린 건 이미 오래전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커피를 만들고 저는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고 감정만으로 붙들기엔 저희는 어른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강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방에 홀로 앉아 그가 선물해준 수채화를 꺼내 들었어요. 강 위에 점프하는 발레리나, 그 아래 적힌 발끝이 닿는 모든 순간이 예술입니다 라는 문장을 수없이 되뇌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요? 무대에서 수백 번 이별을 연기했지만 이토록 가슴 깊이 파고드는 작별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로마 국립극장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복귀 날짜와 시즌 일정이 정해졌고 곧 출국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아무리 미뤄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결정 앞에서 저는 마침내 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한강은 잔잔했고 커피 트럭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정우의 손끝은 유난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그는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 말에 저는 컵을 조심스레 받아들었고 라떼 위엔 엘레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림도 장식도 없었지만 그건 가장 진한 감정이 담긴 라떼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정우 씨.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이 다시 춤을 추게 되었어요. 엘레나 씨. 당신 덕분에 제 커피도 다시 진심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커피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로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라떼처럼 아주 조용하고 진한 이별이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후 저는 스스로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무대가 제게 전부였는가? 발끝으로 표현하는 감정이 진짜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정우와 나눈 그 시간들이 정말 잠시 스쳐간 여행지의 기억일 뿐이었는가? 그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발레와 끈을 묶었습니다. 첫 복귀 공연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텅 빈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정우가 마지막으로 건넨 라떼 한 잔을 떠올렸어요.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새겨졌던 그 커피. 그 잔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녹아 있었죠. 응원, 감탄,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사랑. 그날의 공연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다소 느렸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그런데 관객들은 이상하리만큼 깊은 감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커튼콜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제 마음이 기억한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한 진짜 엘레나의 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제 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테크닉은 줄었지만 감정은 더 깊어졌다고 평을 들었어요. 연습을 하다가도 한강변에서 발끝을 들어 올리던 순간이 떠올랐고 정우가 말없이 커피에 담아주던 마음이 그리워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움 속에 갇히기보다는 그 감정으로 무대를 채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 국립극장에서 다음 시즌 콘셉트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번 시즌은 예술과 삶의 교차점을 주제로 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고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담기로 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무심결에 정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 커피 트럭에서 말 없는 커피 한 잔을 위로받았어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손끝이 담긴 하나의 언어였죠.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이탈리아 무대에서 한강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커피 속 예술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로마 국립극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비무용가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우의 커피트럭 SNS 계정을 겨우 찾아 메시지를 보냈죠. 정우 씨, 당신의 커피가 이탈리아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면 함께 해주시겠어요? 며칠 동안 아무런 회신이 없었어요. 아마 보지 못했을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켠은 또다시 기대에 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극장 사무실로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 한강 JW 커피.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포장을 풀었고 그 안에는 작은 라떼잔 하나와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무대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제 손끝이 당신의 발끝을 따라가도 될까요? 엽서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우에게 손을 내밀 차례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시즌 로마 국립극장의 메인 작품은 라떼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저 그리고 실제 커피 트럭을 배경으로 무대에 오른 정우였습니다. 그는 무용수가 아니었지만 라떼 한 잔으로 관객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진짜 예술가였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에게 실제로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주는 코너도 마련됐고 정우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빛과 손끝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커피를 마신 관객들은 울었습니다. 단지 커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 기억,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진실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무대 뒤 조용한 공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이번엔 발끝이 향하는 대로 따를게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을 그리워하며 작은 와인을 나눴고 저는 처음으로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대 위의 박수보다 더 오래 기억될 감정. 그것이 바로 예술이고 사랑이고 인생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무대에 섭니다. 정우는 여전히 커피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서로의 세계를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정우는 제 무대가 끝난 밤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발끝이 진짜 기뻐 보였어요. 라떼에 담고 싶을 만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당신이 내 마음을 끓여줬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